제가 오늘 마셔볼 술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입을 씻고 속도 어느 정도 달래줘야 하기 때문에 체이서로 마실 물도 든든하게 준비를 했고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미크시스도 하나를 복용해주겠습니다. 오늘 마셔볼 술들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네디안 클럽, 레미 마틴, 코엔트로, 소비에스키, 갈리아노, 진빔, 페이머스 그라우스, 드람비 이렇게 총 8종을 먹어볼 텐데요. 잔말 그만하고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네, 오늘의 리뷰는 안톤베그사의 리큐어 필드 다크 초콜릿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술들이 다크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초콜릿 안에 속재료를 채워넣거나 코코아 가루를 토핑한 초콜릿 종류를 프랄린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서 철수를 결정한 로이스라던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페레로 로쉐라던가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안톤버그의 리큐르 봉봉 모두 프랄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초콜릿이죠. TMI는 잠깐 접고 개봉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되게 고급지지 않나요? 이거 좀 심하게 고급지던데? 저도 이거 딱 까자마자 이거 근데 참 마시는 순서가 고민이 되네요. 바틀로 마시게 된다면 드라이한 것에서 스윗한 것으로, 도수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향이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그런 방향 정도는 정할 수가 있겠는데 초콜릿이니까 애초에 향이나 맛이나 들큼할 테고 알코올도 세 털만큼 들어있는 것이니까 도수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끌리는 대로 마셔보겠습니다. 저의 순서는 소베스키, 진빔, 레미 마틴, 캐나디안 클럽, 쿠앵트로, 갈리아노 그리고 페이머스 그라우스와 드람비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스키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러시아스럽죠. 사실 이건 폴란드 브랜드입니다. 얀 3세 소비에스키라는 폴란드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저렴한 가격대에서 사마실 만한 보드카 중 하나라서 근데 초콜릿이랑 섞여서 그런지 그렇게 큰 맛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선 안톤버그 리큐르 봉봉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참조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거꾸로 잡고 한 입으로 뚜껑을 따면 이렇게 리큐르가 짜잔 하고 나오는데 이걸 원샷 때리고 안주로 이 초콜릿을 먹으면 리큐르와 초콜릿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한 입에 먹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빔, 이건 유명한 버번 중에 하나죠. 몇몇 사람들은 이 진빔을 버번을 싸구려 술로 인식하게 만든 범인 정도로 지목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꽤 괜찮은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 타먹기엔 이만한 술도 없죠. 다음은 캐나디안 클럽입니다. 사실 이전에 마셔본 적이 없는 술이거든요 이게. 근데 초콜릿으로 이걸 처음 먹게 생겼어요. 위스키와 보드카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초콜릿에서 제가 캐네디언 클럽만의 맛을 찾아내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병을 사가지고 리뷰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레미 마틴, 불어로는 레미 마르땡입니다. 꼬냑이죠. 사실 브랜디의 꼬냑이라고만 하면은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꼬냑은 분명히 지방명이고 그쪽에서 나온 브랜디만이 꼬냑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찐빵이라고 하지 않고 호빵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브랜디라고 하지 않고 꼬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헤네시랑 더불어서 가장 많이 찾는 꼬냑이죠. 샴페인의 본고장 샹파뉴 지방에서 많은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인데 많이 알려져서 오히려 평가가 박한 술인 것 같습니다. 달고 상큼하면서 도수가 있어요.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쿠앵트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쿠앵트로가 있는데 그거는 제빵용 60도짜리예요. 이렇게 따로 만들어둔 거는 이유가 있겠죠. 60도짜리 술을 마시지 말고 40도짜리를 구해가지고 칵테일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갈리아노. 이건 이탈리아 리큐르인데요. 이게 오늘 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구하려고 했더니 갈리아노가 남대문 시장에서도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상인분께서는 크렘드 바나나로 대체를 하는 거 어떠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약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구매를 포기하고 쿨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페이머스 그라우스, 속칭 유명내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 친구와 드람비를 섞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카치 위스키와 드람비를 섞게 되면 제가 좀 좋아하는 칵테일 중 하나인 러스티 네일이 되는데요. 이게 달큰하면서도 도수가 있어가지고 누구나까진 아니지만 좋아할 사람들은 꽤 많은 그런 칵테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초콜릿에 들어있던 술들이다 보니까 이게 러스티 네일의 맛이라고는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또 드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스카치 위스키를 베이스로 허브와 꿀을 혼합해 만들어지는 리큐르인데요. 러스티 네일에는 스카치 위스키를 쓰는 게 근본이 있겠죠.
가끔 이렇게 근본을 찾아두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톤버그의 리큐르 붕붕을 마셔 아니 먹어봤는데요. 8가지 리큐르들을 한입거리 디저트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설거지거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혁명적이고요. 무튼 이렇게 8병을 마셨는데도 알코올이 부족해 버버너 하나 가져와서 따는 모습이고요. 다음에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